안녕하세요, 여러분. 편화편입학원에서 일반 생물학과 일반 화학을 가르치는 라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지방대 출신이거나 문과생도 약대 편입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오늘은 그 전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서 각자에게 맞는 학교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공과 약대 편입의 전략 그 세 번째는 고토익, 고학점자라면 직업국 약대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어국이란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의미합니다. 충남대, 강원대, 전남대, 제주대, 충북대, 목포대 등과 같은 학교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학교들은 1차 평가에서 주로 GPA와 토익 점수만 반영하기 때문에 전적대와 전공과 무관하게 성적만으로 1차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 직어국 약대 예상 1차 합격 컷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몇 가지 표본을 바탕으로 예상을 한 것이므로 실제 정확한 수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강원약대는 GPA 98, 토익 970점이 합격한 사례가 있고 충남약대는 GPA 95, 토익 990점이 합격한 사례가 있고 제주약대는 GPA 94, 토익 985점이 1차를 합격한 케이스가 있고 목포대학대 같은 경우에 GPA 92, 토익 980점이 1차 합격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고토익과 고학점을 가진 비전공자라면 직업국 학교를 공략할 수 있는데요. 그 공략하기 좋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차를 통과할 때 자신의 스펙에 의한 감점이 없다는 것인데요. 직업국 학교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차에서 GPA와 토익 점수만을 보기 때문에 전공이나 전적대와 무관하게 토익과 학점으로만 유리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2차 이후에는 보통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되는데 블라인드 면접에서는 전공 분야에 대한 미흡함을 최대한 감출 수가 있습니다. 자소서나 활동 증빙 서류 같은 거를 통해서 자신이 전공 과목을 수학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면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포대 같은 경우에 생물 지성 면접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 점 또한 비전공자에게 큰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전적대나 전공과에 또 좋은 스펙을 가진 학생들은 오히려 애매한 학점을 가진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직업국 학교 같은 경우에는 1차 합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2차 지필고사나 면접의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전공의 높은 학점, 높은 토익 점수를 가진 학생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학점이 낮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높은 학점의 학위를 새로 취득하고 그 학점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4학년도 입시에서 학점은행제로 합격했다는 후기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들은 바가 없고 다만 1차 통과 후 면접을 봤다는 후기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높은 전적대 학생들도 학원제를 하면 되지 않겠냐고 물을 수 있는데 실제로 상담을 해본 결과 중경외시 정도의 대학 라인만 되어도 원래 가지고 있던 전적대를 포기하고 학원제로 지원할 용기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직업국 약대 지필고사 후기는 댓글로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거나 편입 편입 채널로 문의를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공과 약대 편입 전략 네 번째는 지필고사에 자신이 있는 비전공자는 정량과 정성 동시에 평가하는 학교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필고사에 자신 있는 비전공자라면 이런 학교들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학교는 단국대, 경희대, 중앙대, 동국대 등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정성대라는 사람도 있고 정량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학교 중 한 군데 합격한 사람으로서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런 학교는 지사립 약대와 동일하게 1차부터 지필고사를 볼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5학년도 선발이 처음이라 아직 분류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전형 요소가 단국대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모집 인원이 많은 학교들이기 때문에 정성적인 요소가 부족하거나 혹은 정량적인 요소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추가 합격이라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희대는 2025학년도부터 1차 모집 배수를 10배수로 늘렸기 때문에 더욱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국대의 경우에는 서류 평가가 점수로 들어가지 않으며 정량적으로 점수에 들어가는 부분은 없어요. 다만 2차 면접에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 기반한 면접이 진행되는데
이때 자신의 강점을 중심으로 어필한다면 비전공과 학생도 합격 확률이 크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희대 중앙대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후기는 생략하도록 하겠고 지필고사 해설 강의를 강의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의 경우도 출제 포인트를 강의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공과 약대 편입 전략. 마지막은 높은 영어 성적을 가진 학생은 원광대를 공략하는 것입니다. 높은 영어 성적을 가진 학생은 이렇게 원광대 지원을 추천하는데 원광대는 1차에서는 공인 영어로만 평가를 하고 2차에서 1차 점수와 지필고사 성적을 합산해서 평가합니다. 원광대는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가 공통으로 생물화학 시험지를 사용하고 2024학년도 입시에서는 약대 과목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리학, 생략학, 약물 분석학, 점군학, 유기화학 등 다양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원광대 시험 시간은 매우 촉박하다고 볼 수 있고 고난이도의 문제를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어 성적이 높고 지필고사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원광대 출제 범위를 보시면 약대 과목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남들보다 엄청나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과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의학학 계열 전공 학생을 제외하고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의 수업에서 이런 내용들은 꼼꼼히 다룰 예정입니다. 물론 2023학년도는 전혀 기조가 달랐기도 하고 2025학년도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또 다르게 변할지 모릅니다. 다만 어느 정도 지필고사 수준이 높은 수험생이라면 원광대를 바라볼 때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지역적인지 구분하거나 또 시험 경향을 파악해서 지역적인 걸 제외하고 그러기보다는 최대한 많이 공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광대의 전형별 토익 점수 예상 커트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대, 치대, 약대 중에서 선호도가 특별히 없는 학생이라면 모집 인원이 많은 학과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고려하고 그리고 본인의 영어 성적으로 합격 가능한 학과 중에 최대한 컷이 높은 학과를 선택해서 지원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방대 출신이거나 문과생도 약대 편입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지원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약대 편입은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더 많은 꿀팁과 경험을 나눌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